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단원 기권과 날씨의 중단원 1 기권과 지구기운의 두 번째 시간 복사평형을 이루는 지구에 대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복사평형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온실 효과를 지구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이제 복사평형이라는 아이고요. 이 복사평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온실 효과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효과예요. 이 효과가 복사평형 때문에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복사라는 단어를 조금 생소하게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랜만이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복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 형태로 radiation입니다. 그러니까 카피가 아니고요. 이 radiation이라는 단어는 중앙에서 어떤 것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 즉 방사의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런 형태로 열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시는 제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철에 이제 추운데 혼자 있으면 몸도 마음도 춥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따뜻해집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실제로 몸도 따뜻해져요. 그 사람이 내뿜는 소위 온기라고 하죠. 이 온기라는 게 있어서 사람한테 온기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옆에 다가오면 그 사람에서 따뜻한 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이 방출되는 모양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어디까지 왔냐면 열이 이런 형태로 방출되더라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게 전자기파인데 이런 빛도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빛과 유사한 뭐 사람으로 치면은 적외선의 형태로 이제 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에어컨이 안 켜진 상태에서 교실로 들어오면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열기에 더해져서 나를 제외한 한 20명의 학생의 이제 내뿜는 이 방사, 복사열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덥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거든. 그리고 요즘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이렇게 재야 되잖아. 항상 그치, 어디 들어갈 때. 그때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죠? 적외선 카메라 또는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얘가 뭘 감지해서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적외선의 형태의 복사열을 파악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사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사라는 건 여러분 사실 사람 또는 생명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 부품이죠. 보시면 다른 데는 비교적 차가운데 이제 메인 칩, 우리 CPU라 그러잖아, 그지? 이 CPU는 굉장히 뜨거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는데 빨갛게 표현이 된다는 건 얘도 지금 방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고 손은 뭐 당연한 거고요. 타이어, 뭐 안에 엔진, 브레이크, 이거 브레이크 걸릴 때 같은데 이제 자동차가 브레이크 걸릴 때 브레이크 패드와 바퀴가 꽉 물리면서 마찰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 순간은 열이 확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요건 뭔지 알겠어요? 요건 여러분들 그 비행기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 제트 엔진에서 고열이 일어난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파란 건 복사가 안 일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이 파란 부분도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뜨겁지 않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사실 얘도 어느 정도의 복사는 하고 있다. 그래서 복사는 모든 물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지구도 복사가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 알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의 복사평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수업을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영상이 좀 빗대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은요, 니켈구입니다. 니켈구. 니켈로 만들어진 금속 공이에요. 얘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니켈구가 열을 받았어요. 그쵸? 토치 같은 걸로 열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 굉장히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열을 받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니켈구가 이 뜨거워진 온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로 다른 뭐 플라스틱 컵을 녹이거나 또는 팝콘을 튀긴 거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지구도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 니켈구가 뜨거워졌듯이 지구도 누군가가 지구한테 열을 계속 공급해 준다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구한테 열을 공급해 줄 그만한 큰 불덩어리가 있느냐? 있죠. 저기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 이 태양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구한테 엄청난 열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쌤, 그렇게 먼데 열 에너지가 그렇게 강력해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태양이 지구한테 주는 에너지는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소비하는 총 에너지의 10,000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10,000배 에너지를 태양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구가 뜨거워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열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니켈구는 여러분 열을 계속 주면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영상 속의 니켈구는 제가 뭐 조사를 해본 결과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약 1000도 이상의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저 작은 니켈구가 열을 받아서 1000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럼 지구는 아까 말했잖아요.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같은 원리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치면 지구는 타서 없어지겠죠. 우리 생명체들이 절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살아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엄청난 고온을 버티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작용기제가 일어나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온도가 그럼 계속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를 판단하기 위해 이제 모의 실험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구를 태양에다가 직접 갖다 놓고 우리가 막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구 역할을 대신할 금속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를 꼽아서 이 통 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태양 역할을 대신할 적외선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등에서 적외선이 나오면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죠. 보시면 이제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꼽아 놓고요. 적외선 등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컵을 놓습니다. 그리고 등을 켠 다음에 온도를 측정해요. 시간에 따라서. 보면 2분마다 측정을 해서 온도를 기록하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해보고 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상은 여러분들 잠시만 그 영상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직접 적어보고 이제 측정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 영상 잘 봤죠? 저도 어디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완만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에 저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급하게 올라가다가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낮아지더니 어느 정도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왔다. 그치?
자, 실험 결과와 같이 온도가 변하는 까닭을 컵이 흡수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하여 토의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라고 의사소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복사라는 건 여러분 모든 물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적외선 등에서 복사 에너지를 지금 알루미늄 컵에다 주고는 있지만, 알루미늄 컵도 동시에 자신의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낮았을 때는 자신이 이제 복사하는 열 에너지가 작아서 처음에는 온도가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신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도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적외선 등이 주는 열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양은 변함이 없는데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열 에너지의 양은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 양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적외선 등에서 들어온 열 에너지나 알루미늄 컵이 스스로 방출한 열 에너지 양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만큼 계속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풀어 적어보면, 처음에는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많았다 이거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알루미늄 컵 자체 온도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자, 본인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많아요, 복사로. 그래서 나중에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동일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일정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멘트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내가 복사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은 상황이 되면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가잖아. 그래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태를 복사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 복사평형이라고 한다라고 잘 써놨습니다. 밑줄 꺼 놓으시고 복사평형에 동그라미도 쳐 놓으시고, 여러분들 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체온이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물체들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가만히 놔둬도 온도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다 복사평형 상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어떤 열을 일부러 가해주거나 막 전기기구를 가져와서 뜨겁게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복사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나 우리 지구를 바깥에 돌고 있는 달이나 복사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데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벌어져요. 자, 지구에서 가장 험한 데가 어디야, 얘들아? 날씨가 가장 험한데, 일교차가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사막입니다. 쌤, 복사평형 상태인데 왜 일교차가 생겨요? 하시면은 그 지역은, 여러분, 그 지역은 이제 낮과 밤이 바뀜에 따라서 햇빛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놓고 보면 이제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구를 봤을 때는 복사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사막의 일교차가 무려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10도, 20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엄청난 온도 차이를 보이죠. 이게 사막의 여름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름에. 그럼 달의 일교차는, 얘들아, 달은요, 낮에는 영상 123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 영하 200도까지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300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살기 좋겠죠. 자, 보세요. 거의 태양과의 거리가 비슷해요, 달이나 지구나. 근데 지구랑 달이랑 복사평형 상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거 왜 이럴까?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얘들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기, 이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사평형 상태에서 평형 온도가 많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왜 되기 때문인지 상세하게 들을 타이밍이 됐죠. 지금 처음은 달에서의 이제 복사평형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달이 그만큼 내뿜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일교차 300도, 낮 120도, 밤 영하 200도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지구는 이 대기가 한번 껴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들어, 얘들아, 이거 헷갈려. 1번 순식간에 일어나긴 일이긴 한데 굳이 저는 한번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해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지구로 들어와서
이제 지구는 나름대로 자기가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구 바깥으로 이제 열 에너지를 보내는데 지표면에서 처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받은 만큼 다 내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대기가 한 번 더 지구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재흡수를 할게요. 대기가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흡수한 다음에 지도 이제 복사 평형해야 되잖아. 자기 대기도 여러분 물질이라고요. 얘도 복사를 해요. 그래서 흡수한 만큼 약간을 재방출을 이 지표면으로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만큼 내보내지 못하고 요만큼 다시 재방출이 되죠. 쌤, 그러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얘도 1년의 과정 거쳐가지고 언젠가는 다 다시 나갑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나가는 게 약간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저도 좀 이게 설명이 되게 곤란한데 천천히 에너지가 나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죠. 왜냐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똑같지만 이 열 에너지가 지구에 잔류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달보다 좀 더 따뜻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효과를 여러분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실 여러분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온실 들어가 보면 바깥보다 충분히 이제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는데 왜 따뜻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창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창, 그죠? 온실은 보통 이렇게 유리창을 전면에 또는 이렇게 다 뿌리는데 이 창이 여러분 일반 창보다 좀 특수한 창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창이거나 두꺼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창을 달게 되면 바깥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안에서 이제 나가죠. 나갈 때 역시나 여기서 뭐 반사가 한 번 더 되든가 아니면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재흡수하고 재방출하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안에 열 에너지가 많이 분포될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온실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것처럼 지구에서도 이 이중창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바로 대기다.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 따르면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얘기한다고 나와있죠. 밑줄 그으시고 결국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때문이에요. 알겠죠? 다른 그게 없지만 우리는 대기가 이제 지표에서 나가는 열에너지를 한번 재흡수, 일부를 재흡수하고 다시 재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온실효과다. 근데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온실기체라고 하죠. 밑줄 그으시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이제 온실기체라 이거죠. 얘들이 있으면 지표에서 올라오는 복사에너지를 재흡수하고 재방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복사평형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이 같은 상태고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도 방출을 합니다. 이때 태양이 우리 지구에게 주는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량이 같기 때문에 우린 지금 평균 기온이라는 게 생기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표에서 우주 바깥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할 때 우리 대기가 있잖아요. 이 대기가 한 번 더 그 에너지를 일부를 흡수를 하고 지표로 재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온실효과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온실효과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온난한 기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이 끝났고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과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